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계는 지금 신당 창당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MB계열 정치인들의 신당 창당부터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까지 정경유톡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 석패율제 상당히 민주당과 나머지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 네.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고 입장차가 컸는데 이것이 결국 해결이 됐군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유성엽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입장을 좀 바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4+1 협의체에서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면서 3+1 협의체로 넘어갔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야당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제 단일안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뭐 연동률 캡 적용하는 거 30석 정도 네. 적용하는 거 합의했고, 그때 이제 석패율제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이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또 막판에 협상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예. 그런데 3+1 쪽에서 이 석패율제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쪽하고는 이제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그런 국면으로 가는데 좀 청신호가 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1이라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예. 그럼 야당들이 3는 얘기하는 어디고 1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3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창당 준비 중인 대한신당. 예, 그렇게 해서 3+1. 거긴 원내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따로 띄어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내분이 발생하면서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일부 나가서 지금 이제 뭐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당 쪽에서 일부도 나가서 신당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분들이 탈당을 한 상태고, 바른미래당은 아직 탈당은 안 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신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대한신당 쪽은 별도의 정당으로 간주를 해서 예. 3+1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참 요즘 국회 상황을 보시는 분들, 특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석패율제도 그렇고 뭐 연동률 캡, 플러스원, 연동률 캡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오늘 회동 브리핑에서 합의문을 읽었는데,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에 통과시키기 위해라고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손 대표가 얘기한 이 뭐 줄줄이 이어져 있는 선거법과 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다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지금 모두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좀 되는 겁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은 별 관계가 없겠죠.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3+1 협의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공조가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지금 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봉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수처법하고 어찌됐건 선거법하고가 좀 연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야당들이 뭐 선거법 처리해주면 공수처 우리가 동의해줄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최근에 일각에서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거 역시 좀 쉽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경우에 다른 소수 야당들이 보기에는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또 이른바 먹튀하지 않을까, 또 선거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물고 물려서 지금 이제 견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검경수사권 주정환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안에서 이제 일부를 수용을 하고 일부 수용을 하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기소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기소권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예. 이게 이제 권은희 의원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쪽으로 얘기가 한동안 진행이 됐다가 그건 결국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기소권은 굉장히 최고위직에 한정해서만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된 건 인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수처에 근무할 검사들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것이냐, 사무총장이 이제 임명하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쟁점이었습니다만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그 개입 정도를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선에서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한신당 아까 플러스 원이죠. 네. 예, 각층인데 지난 22일에 지난 20날 그러니까 20날이죠. 20날에 서울시당을 창당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의 속도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당입니까? 뭐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만든 예. 이제 그런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유성엽 의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박지원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뭐 장병환, 윤영일, 장정숙, 김종애, 최경환 뭐 이런 의원들이 지난 8월달에 탈당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정동영 대표하고 약간 갈등을 겪었죠. 혁신 노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변화와 희망의 그 대한정치연대, 예. 약칭으로 대한정치연대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결성을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정당으로 이제 변환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그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권의 이제 그 지역당을 이제 창당하는 건데 전남도당하고 전북도당을 아마 1월달에 이제 창당을 연쇄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예. 해서 중앙당 창당일은 지금 현재 보니까 1월 12일로 1월 10일.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저기 당명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아직은 가칭이거든요. 가칭이고요. 예, 그래서 당명도 아마 이제 공모 형태로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독립적인 어떤 경쟁력이랄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내에서도 지금 정당이 계속 좀 세분화되는 이런 과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정당이 나온다 그랬을 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들이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한신당이 과연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정동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을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건 전북 지역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 대한신당은 뭐 전남 지역, 광주 전남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인재를 많이 모으느냐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네. 호남 지역을 세 개 당,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신당. 대한신당 여기서 파일을 나누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쪽에 좀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물에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기반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 그랬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뭐 경쟁력 있는 인물을 만약에 그쪽에 공천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나머지 정당들의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좀 승세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고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결국은 경쟁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두 개가 또 존재한다라고 전제하면 표가 좀 갈리잖아요. 진보 진영 표가. 그렇게 되면 뭐 구도를 잘 짜고 인물을 잘 내보내면 30%대에서도 그 후보 당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하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그러니까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네.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뭐 이거 당명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죠? 네. 그 상호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어떤 성질을 바로 드러내게 되면은 등록이 안 되는데 여기는 좀 등록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지금 아직은 이제 잔류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제 예. 조만간 탈당을 해서 이제 지금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월달에 일단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독자 모임을 결성을 하긴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줄여서 이제 변혁이라고 이제 불러왔는데 네. 여기에 유승민계, 그러니까 바른정당계하고 안철수계, 국민의 정당계가 지금 이제 연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당명을 놓고 약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안철수계가 이게 그러면 중도 개혁 이미지 이 이념은 우리가 버리는 거냐 이렇게 되면서 약간 분란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안철수계, 국민의당계는 일단 잔류를 하고 바른정당계들만 나가서 이 정당을 지금 창당을 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조만간 아마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바른정당계 8명 정도.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오신환 의원, 이해운 의원, 정병국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지금 예정은 부산시당을 29일 날 창당을 하고 1월 5일 날 지금 중앙당을 창당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이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일단 입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해외에서 지금 계속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계는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잔류한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는 전략을 지금 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현재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긴 한데 손 대표도 지금 뭐 최근에 약간 그런 언급을 하긴 했어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되돌아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약간 여지를 지금 이제 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한다면 예. 이제 새로운 체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안철수계 그러니까 국민의당계 쪽에서는 손학규 대표한테 일단 그 최고위를 해체해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대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모셔오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실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계속 뭐 금방 올 것처럼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선제적으로 오겠다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못 이기는 척 추대되는 형태로 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겠어요? 예.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현직 의원들이 다 모여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촉구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결정을 내려달라. 복귀를 해서 우리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해달라라는 지금 촉구를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이건 좀 그 준비된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그러니까는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돌보지 않은 기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외견상으로는 별로 뭐 교류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 안철수계하고는 교류를 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다분히 상당히 그 교감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유승민 의원하고는 접촉이 잘 안 됐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뭐 향후에 보수 대통합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또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본인들이 일단 중심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하고는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약간 경쟁 의식도 좀 가지고 그렇죠. 있고 또 지지층도 약간 좀 중복되는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계가 주도하는 그런 신당 쪽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른미래당을 접수를 해서 지금 별도의 정당을 운영하면서 당대당 통합을 나중에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분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모두를 다 통합을 해서 내가 한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그렇게. 있겠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그렇군요. 최소한 뭐 손학규 대표하고는 접촉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그 그러니까 판을 보면 손 전 대표, 그러니까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계가 약간 뭐 수렴청정, 그러니까 대리 경영식으로 맡겨놓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처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손 대표 입장도 요즘에 뭐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그 정계 개편 과정에서 중심에 서고 싶어 했으나 별로 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명예로운 퇴진 또는 뭐 계속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지분을 가진 세력들하고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안철수계하고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입설이 있던 이현주 의원은 결국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당을 또 창당한다고 하네요. 예. 이 당이 좀 이름이 좀 길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28일에 부산시당을 이제 창당을 한다고 하고 약칭은 뭐 전진당이라 그러는데 전진당. 선명한 보수를 지향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름만 보면은 네. 상당한 그 극진보 같은 그런 극운 거죠. 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정면 승부를 지금 하겠다라고 아하. 나선 겁니다. 예.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영입설도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있었고 아마 황교안 대표가 손을 내밀기를 좀 바랐던 것도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황 대표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 독자 세력 구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예. 자, 이렇다면 뭐 황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그 리더십 위기에 약간 좀 허덕이고 있고 또 당 밖에서도 좀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좀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보수의 그냥 그 정면 돌파를 해서 보수의 중심에 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내린 것 같고 역시 깃발은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고향이기도 하고 본인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예. 부산 쪽에서 지금 꽂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프랑스 정당인가요? 레피블리크 앙마슈. 예, 예.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마크롱을 이제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생 정당이지만 그렇게 참신하게 젊은 인재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바람을 좀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곧바로 한번 대권에 나가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예. 국민통합연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이제 MB 계열로 얘기가 되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11시였습니까?
오늘 창립식을 열었군요. 창립되어 지금 뭐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11시에 되네요. 시작해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재호 또 홍준표 뭐 과거 아주 뭐 현재도 아주 유력한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도 틈새를 본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는 내년 총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대선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황교안 체제로. 황교안 리더십에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시각이 보수 진영 내에도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당내에도 당연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근데 당은 어찌됐건 뭐 친박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황 대표를 그래도 지금 이제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보수, 특히 이제 뭐 친박계한테 상당히 지난번 그 총선 과정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았던 친이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으게 되면 황교안 대표보다 더 지금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합을 이제 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묘한 것이 홍준표 전 대표가 의외로 이쪽으로 그러게요. 좀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 최근에 있었던 공천 논란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유력한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건데 그걸 원치를 않을 것이고 또 워낙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줄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 홍 전 대표가 굉장히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선 내가 공천받기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친이계의 이 모임에 합류를 해서 그러니까 친이계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쪽에 합류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소수정당 뭐 19일 기준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지금 뭐 등록된 이게 창당준비위원회 네, 19개 정도가 되고 이미 창당한 정당도 하고 올해만 한 2개 정도가 되네요. 네, 네. 또 기존에 등록한 정당이 모두 32개고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인가요?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그 뭐 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그 정치를 하시는 뭐 최모 씨가 선점을 해서 선점을 했다기보다는 뭐 오래 전에 이미 이름을 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니까 19개가 아니고 일단은 16개입니다. 16개입니까? 예, 16개가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 창당하겠다라고 창준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이제 신고를 한 거고요. 예. 올해만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정당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뭐 허경영 씨가 창당한 정당도 좀 있죠. 하는 이름이 게가. 굉장히 세던데요. 예,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계속 이제 뭐 정부 돈 나눠주시겠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이미 등록돼 있는 정당만 하더라도 32개거든요. 자, 그러면 정당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왜 이럴까? 이거는 선거제 개편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제 그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에 소수 정당에게 굉장히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들이 나가서 뭐 개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끌어모으면 정당 득표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100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안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뭐 그 투표용지까지 들고 나와서 100개가 될 거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정당은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은 어떻게 또 지형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